전단탄성계수 G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단탄성계수 G는 탄성계수 E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탄성계수 E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직응력 시그마와 길이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전단탄성계수 G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단응력 타우와 전단 변형률 감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단응력 타우 그리고 전단 변형률 감마를 설명한 이후에 전단탄성계수 G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응력은 그리스 문자 타우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전단응력은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내력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S로 표현하죠. 시어 포스. 그래서 S. 단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축력이었죠. 축방향력.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전단력. 이 축력과 전단력은 동일한 내력의 개념이지만 발생되는 방향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전단력 S가 발생시키는 응력은 전단응력이죠. 전단응력 타우는 이 부재의 단면적 A로 전단력을 나눠주는 값이 되는 것이죠. S는 힘, A는 면적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의 단위를 갖게 되고 얘는 파스칼의 단위를 갖게 됩니다. 부재의 단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축력, 축방향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P라고 표현하죠. 이 P가 발생시키는 응력은 수직응력이었습니다. 단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내력은 전단력 S. 전단력 S가 발생시키는 응력은 전단응력. 그럼 전단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전단력의 작용 방향과 같겠죠. 그래서 단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되는 응력을 전단응력이라고 합니다. 전단 변형률은 우리가 감마로 표현을 하고요. 평행한 수평력을 받아서 부재가 찌그러지게 되면 그 찌그러진 양과 부재의 높이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감마는 최초의 직사각형 모양의 미소 면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전단력을 받게 되면 마름 목골 모양으로 찌그러지는 것이죠. 이 찌그러질 때 이 찌그러지는 양을 람다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 찌그러지는 사이각을 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h 람다 얘가 감마. 그러면 탄젠트 감마는 h분의 람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이각이 이 람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잡아서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 람다가 아주 미소합니다. 람다가 미소하다는 얘기는 거의 찌그러지는 정도의 수준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각 감마도 역시 작습니다. 아주 작죠. 그래서 탄젠트 감마는 h분의 람다인데 각이 미소하기 때문에 감마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의 변형률은 L분의 델타라고 봤을 때 단위가 무차원이었죠. 물론 감마의 값도
람다도 h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h도 높이 길이 단위, 람다도 변화된 양 길이 단위, 두 가지 모두 길이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는데 이 감마가 원래 의미하는 게 탄젠트 감마죠. 탄젠트 몇 도냐 그 말입니다. 몇 도냐. h분의 람다가. 그래서 전단 변형률은 단위는 없으나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각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디그리, 각도나 라디안이나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단능력 타우는 A분의 S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환산하는 게 단위 면적당 분포되는 힘의 크기로 환산해 둔 것이 전단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 전단능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말 속에는 단면 내에 분포되는 전단능력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각형 단면 같은 경우에 이 포물선 모양을 하게 되는데 이 실제 분포되는 전단 응력의 값을 구하는 것은 추후에 보의 응력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평균 전단 응력에 대한 언급만 합니다. 평균 전단 응력은 A분의 S로 구한다 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전단 탄성계수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단 탄성계수는 탄성계수, 영계수, 2로 표현되는 값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 이 직선 구간의 기울기를 탄성계수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응력을 수직 응력을 전단 응력으로 바꿔주고 길이 방향의 변형률을 전단 변형률로 바꿔서 다시 실험을 해보면 타우와 감마의 좌표축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실험의 값도 일정 구간은 직선 부분의 기울기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 직선 부분의 기울기의 값이 전단 탄성계수 G입니다. 그러니까 응력과 변형률 관계에서 우리 후크의 법칙은 응력은 2 입실론이었죠.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 관계에 있는데 어떠한 함수를 가지고 어떠한 상수를 가지고 비례 관계가 되는지 그 상수 값이 탄성계수 2였죠. 이와 마찬가지로 전단 응력 타우와 전단 변형률 감마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는데 어떠한 상수값을 가지고 비례가 되는지 그 타우는 G 감마의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우는 G 감마. 그래서 평균 전단 능력은 또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A분의 S 에버리지 평균 전단 능력. 그러니까 타우를 전단 능력 타우를 이 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 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를 그리는 실험은 이와 같은 시편을 사용해서 잡아당기고 늘어난 길이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전단 탄성계수와 전단 변동률을 구하는 실험도 실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험을 거치지 않고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성계수 이 값을 알고 포화성비 U를 알고 있으면 두 개로부터
이용해서 g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g를 구하는 식이 g는 2 가로 열고 1 플러스 누분의 2라는 식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치 않은 식이지만 암기를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스틸 강제의 포화성 B는 0.3 내외입니다. 콘크리트의 포화성 B 누의 값은 0.16 내외의 값입니다. 스틸의 경우를 이 식에 대입을 시켜보면 스틸은 2.0 곱하기 일반적으로 10의 6승 메가파스칼 정도의 탄성계수를 갖게 되고요. 2, 1 플러스 0.3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이니까 2.6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6승 나누기 2.6은 0.77 약 0.77 메가파스칼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6배 정도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